지금 내 집 마련하려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셨거나 전 재산을 원화로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반토막 나는 것을 막아줄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거나 서점에 가면 유독 눈에 띄는 무서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 부동산 PF 부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달 오르는 대출이자를 보거나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덜컥 겁이 나실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겨우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이 경제라는 땅 자체가 꺼져버린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까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공포가 밀려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무조건 다 잘 될 거라는 뜬구름 잡는 위로를 건네거나 공포심을 조장해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두려울수록 조금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길고 혹독한 경제의 겨울 속에서도 누군가는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부를 쌓아 올렸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가라앉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준비가 안 된 누군가는 속절없이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미리 파도의 흐름을 읽고 보드를 준비한 누군가는 그 파도를 타고 남들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최상위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모두가 망해간다고 아우성치던 그 혹독한 디플레이션의 시기를 무사히 견뎌내고 부를 증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부자 되는 경제학에서는 막연한 공포 대신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완벽한 생존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일본의 슈퍼리치들이 어떻게 그 긴 겨울을 이겨냈는지 그들의 은밀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지갑과 통장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경제의 계절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던 시기는 마치 뜨거운 한여름과도 같았습니다. 여름에는 땅에 어떤 씨앗을 뿌려도 쑥쑥 잘 자라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 원씩 올라 있고 주식을 사두면 며칠 만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이자가 10%씩 붙던 풍요로운 시기였죠. 이때는 오히려 빚을 내서라도 실물 자산을 사들이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투자자였습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 이자보다 내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성장의 시대, 즉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잃어버린 30년은 경제의 혹독한 겨울입니다. 한여름에 입던 얇은 반팔 옷을 그대로 입고 영하의 겨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얼어 죽기 십상입니다. 경제의 계절이 바뀌면 우리의 투자 옷차림, 즉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부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 그리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이 계절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다름 아닌 현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가 팽창하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종이돈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뚝뚝 떨어집니다. 오늘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밥 한 끼를 내년에는 12,000원을 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아파트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고 혈안이 됩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고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겨울이 찾아오면 상황은 180도 뒤집힙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 어제 10억 하던 도쿄 도심의 아파트가 오늘은 9억이 되고 내일은 7억, 5억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까봐 아무도 집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발상을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과 자산의 가격이 끝없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의 힘, 즉 구매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10억을 줘야 살 수 있던 빌딩을 이제는 5억이면 살 수 있게 되었으니 현금 5억의 가치가 과거 10억의 가치로 뻥튀기 된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진짜 부자들은 대중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며 부동산을 늘릴 때 조용히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하고 현금 비중을 극단적으로 늘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단순히 현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고 이자나 타먹으며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누군가 대출을 갚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에 경매로 던질 때 그것을 바닥에서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현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엄청난 부의 도약 기회로 바꾸는 그들의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일본 부자들은 현금을 쥐고 있었다고 했는데 과연 끝없이 가치가 흔들리는 자국 통화, 즉 일본 엔화만 쥐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일본 부자들의 두 번째 생존 전략이자 잃어버린 30년을 버텨낸 가장 핵심적인 묘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경제용어로 대표되는 강력한 해외 투자 분산 전략입니다. 와타나베 부인은 특정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남편의 월급을 쪼개어 안방에서 컴퓨터로 글로벌 외환 거래에 뛰어들어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현상을 빗댄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당시 일본 은행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0%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은행에 1억을 넣어봐야 1년의 이자가 10만 원도 채 나오지 않는 초저금리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미련 없이 일본 시장에서 눈을 밖으로 돌렸습니다. 내 나라 일본은 늙어가고 소비는 침체되어 성장이 멈췄지만 세계 지도를 넓게 펼쳐보면 여전히 인구가 늘어나고 젊고 역동적으로 쏙쏙 성장하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자가 거의 없는 일본 엔화를 은행에서 빌려서 당시 금리가 5%에서 10% 가까이 되던 호주,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국채나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동네 은행 이자가 너무 싸니까 거기서 돈을 잔뜩 빌려서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쳐주는 옆 동네 은행에 저축을 한 셈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이자 차이만큼의 돈을 복리로 벌어들였고 거기에 더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와서 달러 가치가 폭등하면 환율 차이로 인한 막대한 환차익까지 보너스로 챙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날카롭습니다. 한국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 소중한 자산까지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가둬두고 함께 가라앉도록 방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자들은 일본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같이 가라앉으며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용하고 발빠르게 달러화, 유로화,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흥국의 자산으로 배를 갈아탔습니다. 외나라의 리스크를 전 세계의 성장성으로 분산시키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일본 부자들의 특징은 바로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버블 경제 절정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맹신했습니다.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땅 전체를 2번 사고도 남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광기 어린 투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버블이 펑 하고 터지기 시작하자 그 맹신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쿄 외곽의 집값은 반토막을 넘어 3분의 1 토막이 났고 오직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아로 평생 갚지도 못할 무리한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비극을 맞이하며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은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뜯어고쳤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도박 같은 투기에서 매달 내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방어적 투자로 완전히 전환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집값이 단기간에 몇 억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월세가 꽂히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도심 핵심 상권의 중소형 빌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 사람들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마음을 접고 그냥 마음 편히 월세나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집을 사고 파는 매매 수요는 바닥을 쳐도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임대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거나 최소한 탄탄하게 유지된다는 경제의 본질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도심의 핵심 입지에 있는 절대 수요가 마르지 않는 임대용 주택이나 상가를 헐값에 매입해 마치 평생 마르지 않은 연금처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자산의 덩치를 무식하게 키우는 데 집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 나에게 매달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용돈을 주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뼈를 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일본 부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시켰던 최후의 보루는 바로 금이나 달러와 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 경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정부가 발행하는 종이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불안정해질 때 인간이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인류 역사 수천여 동안 단 한 번도 그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는 진짜 돈, 바로 금이었습니다. 일본 부자들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산의 최소 10%에서 20%는 반드시 실물금이나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화로 채워두었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나거나 잃어버린 30년의 충격파로 엔화 가치가 급락할 때마다 그들이 금고 속에 묻어둔 금과 달러는 폭등하며 전체 자산의 손실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매년 소멸되는 돈인 줄 알면서도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과 완벽히 같은 이치입니다. 평소에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지만 막상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내 전 재산과 가족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본의 뼈아픈 사례를 그저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로 흘려듣지 않고 내 가족의 삶과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행동은 오늘 당장 여러분의 낡은 자산 바구니에 달러라는 새로운 안전장치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도 원화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원화로 계산되는 자산입니다. 혹시 예금이나 주식을 하신다면 그 또한 국내은행과 국내 기업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일 것입니다. 만약 한국의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경제 펀더멘탈이 크게 휘청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근로소득, 부동산 가치, 주식 계좌가 동시에 폭락하는 끔찍한 연쇄 붕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란 수백 개를 한국이라는 이름이 적힌 단 하나의 얇은 바구니에 전부 담아두고 거친 산길을 뛰어가는 것과 같이 무모한 짓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적금 만기가 돌아오거나 보너스를 받는 등 조금씩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은행에 가서 달러 예금을 개설하시거나 미국 전체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는 S&P 500 같은 ETF를 사모으셔야 합니다. 내 자산의 국적을 한국, 미국, 글로벌로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것. 이것은 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서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내 소중한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구명조끼를 입어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즉시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뼈를 깎는 빚 다이어트입니다. 과거 집값이 매년 폭등하던 고성장 시기에는 대출이라는 빚이 내 자산을 몇 배로 불려주는 마법의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멈춰버린 저성장 시기, 심지어 금리까지 높게 유지되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 대출이 내 삶의 숨통을 조이고 피를 말리는 끔찍한 족쇄세가 됩니다. 금리는 높고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무리해서 산 집값마저 제자리 걸음이거나 떨어진다면 매달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정이 파탄나며 가장 극심하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위기의 냄새를 맡으면 절대 무리한 빚을 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공격수를 앞세워 골을 넣겠다고 빚을 내서 무리한 투자를 감행할 때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공을 안전하게 막아내는 든든한 골키퍼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악성 부채부터 오늘 당장 갚아나가며
여러분 가정의 방어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 강령은 막연한 시세 차익을 버리고 배당과 같은 확실한 현금 흐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사둔 가격보다 남들이 더 비싸게 사주기만을 막연히 기도하는 투자는 이제 그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단 1원도 벌 수 없는 투자 대신 기업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번 돈을 주주들의 통장에 매달, 혹은 매 분기 꽂아주는 우량 배당주 투자나 상권이 탄탄해 공실 걱정 없는 건실한 임대 수익처럼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확실한 현금을 창출해야 합니다. 일본의 부자들처럼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자산이 스스로 땀 흘려 일해서 나에게 두 번째 월급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시경제가 아무리 박살나고 최악의 경우 내 직장이 흔들려 근로소득이 끊기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다음 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한국도 일본처럼 망할 거라며 두려워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과거 생존 사례를 철저하게 해부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워둔다면 다가올 미래는 더 이상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아니라 내 자산을 2배, 3배 불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거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 반복된다고 하지만 그 결과표를 받아드는 사람들의 운명이 항상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소나기가 무섭게 쏟아져도 누군가는 비에 홀딱 젖어 감기에 걸리지만 경제 공부라는 우산을 미리 준비한 누군가는 여유롭게 빗속을 걸어갑니다. 저는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 우산을 미리 챙겨두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경제 뉴스를 보며 한숨 쉬고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밤 당장 책상에 앉아 내 자산과 부채의 민낯을 노트에 적어보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자산이 위험하게 한국 원화에만 100% 쏠려 있지는 않은지,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가 내 월급에 비해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그리고 숨만 쉬어도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은 안전한지 하나씩 따져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부자되는 경제학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제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며 여러분이 가진 막연한 불안함을 굳건한 확신으로 바꿀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이 오더라도 반드시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밤잠 설치며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부자 메이트, 부자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